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동생은 웃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 속에서 나는 오열했지만 은주는 차가웠죠. 그리고 그날 밤 동생이 내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그 한마디로 내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조문객들이 오갔지만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동생 은주였어요. 그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너무 담담했고 장례 절차를 챙기는 손놀림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능숙했어요. 처음엔 생각했죠. 충격 때문에 감정이 마비된 거겠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빈소 앞에서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이제 그만 울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가 제 옆에 서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주야, 지금 웃어? 왜 웃으면 안 돼? 이 집 이제 내 거잖아.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귓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후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은주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나한테 남기셨대. 집도, 가게도, 전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평한 분이셨어요. 자매를 차별한 적이 없으셨고 늘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희 둘은 내게 똑같이 소중하다고 늘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런 아버지가 한쪽에게만 모든 걸 남기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어. 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제가 알던 동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언니. 유언장 공개이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동생의 그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 속에는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는요. 평온했던 우리 집에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일, 변호사가 읽은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재산은 차은주에게 남긴다. 제 이름 차은이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조차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평한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와 은주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너희 둘은 내게 똑같이 소중하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반반 나누자. 그게 공평한 거다.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 원장 공개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도 두려웠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은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을 뿐.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걸.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는 손놀림이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꾸 차민수님의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주를 바라봤죠. 동생은 전혀 떨리지 않는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언자 차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반반이겠지.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은 차은주에게 남긴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은주라는 이름만 들렸어요. 차은이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은주를 봤습니다. 동생은 놀라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엔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더 믿으셨잖아, 언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나를 더 믿으셨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변호사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분명 반반 나누신다고.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작성 날짜도 최근이고 인감도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인감이 정확하다고요? 그럼 이건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란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동생인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두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소 말씀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변호사도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뭔가가 분명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롱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 초안이라 적힌 그 수첩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장롱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 초안이라 적힌 표지. 손이 떨렸어요. 그 안을 펼쳤을 때 제 눈앞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은희에게 집, 은주에게 가게. 분명 반반이었는데 왜 바뀐 걸까요? 유언장 공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답 없는 질문만 반복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집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죠. 아버지가 계시던 침대, 아버지가 앉으시던 책상,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안 계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롱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옷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롱 밑에서 뭔가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낡은 수첩 모서리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던 걸까요? 표지를 닦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언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뭐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했어요.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셨을 때죠. 내가 죽으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은희에게 집, 은주에게 가게, 분명 반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공평하게 나눠주려 하셨어요. 집도 가게도 비슷한 가치였으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중간 페이지들이 평범하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 있었습니다. 거칠게 급하게 찢어낸 흔적이었어요. 누가, 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자리에 새로 출력된 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 질이 달랐어요. 최근에 출력된 것처럼 깨끗했죠.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기엔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 파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최종본 차은주. 파일 수정 날짜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단 이틀 전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으셨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유언장을 수정하실 수 있었을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심하게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이 낡은 수첩 속에 있는 거였어요. 반반으로 나누는 것. 그런데 누군가 이걸 바꿨습니다. 파일 이름에 적힌 이름. 차은주. 제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은주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파래지도록 세게요. 이건 증거야.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온 세상이 잠든 시간.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의문만 가득했죠. 왜 바뀐 거지? 누가 바꾼 거야? 알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뭐였는지, 그리고 누가 이걸 바꿨는지, 제가 사랑했던 가족 중 누가 아버지를 배신한 건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지,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동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CCTV를 확인하던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동생 은주가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간호사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인감증명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던 동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 초췌했어요. 눈밑이 퀭하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어젯밤 발견한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가 마지막 며칠을 보내셨던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저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차민수 씨요.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의 기록이요.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보여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유언장이 바뀌었거든요. 제 절박한 표정을 본 직원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모니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여러 대의 화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과거 영상을 재생하는 직원의 손놀림이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병실이 307호셨죠? 이 화면이에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흑백이었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었죠. 날짜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그저 누워만 계셨던 날. 그때 화면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주였습니다. 제 동생이었죠. 그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 좀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이 확대됐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보였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죠. 뭔가를 감추는 것 같았어요. 은주가 지나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파일 봉투를 꺼냈어요.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저게 뭐지? 간호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뭔가 더 말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분, 1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다시 나왔죠. 간호사가 봉투를 다시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은주는 웃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 간호사 지금 계신가요? 그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계시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틀 전 CCTV에서 봤어요. 제 동생이 뭘 부탁했나요? 간호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따님이 아버님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서류예요. 도장이라고요?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서류였는데요? 인감증명서였던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주는 아버지가 의식 없으실 때 인감을 찍었던 거예요.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정말 그랬다는 게 그럼 유언장은 아버지가 쓰신 게 아니란 말이네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동생,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변해 있었던 거였죠. 배신의 흔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언니, 체면이 있잖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은희야, 체면이 있잖아. 그 말에 더 무너졌습니다. 정의보다 체면이 중요한 세상, 가족보다 돈이 먼저인 집.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어요. 손에는 수첩과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을 들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은주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다들 들어보세요. 아버지 유언장. 뭔가 잘못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셨어요. 은희야, 또 그 얘기니? 이미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분명 재산을 반반 나누시려고 하셨어요. 이걸 보세요. 저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은희에게 집, 은주에게 가게라는 문장.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건 옛날 거잖아.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신 거야.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누군가 바꾼 거예요. 은주가요. 그 순간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누명 씌우려고? 누명이 아니야. 요양병원 CCTV에 다 찍혔어. 너가 간호사한테 인감증명서 들고 간 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이번엔 달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야? 아버지가 도장 찍어달라고 하셔서 도와드린 거야. 언니는 그때 오지도 않았잖아.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너무나 당당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의식이 없으셨어. 어떻게 도장을 찍으라고 할 수가 있어? 언니가 뭘 알아? 언니는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았잖아.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나였어. 아,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 은희야. 은주가 아버지 곁을 더 많이 지켰어. 그게 아버지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니겠니? 어머니까지 은주 편을 드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이제 그만해. 은희야, 체면이 있잖아.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운다고. 체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보다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였죠. 체면보다 진실이 먼저 아닌가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이제 산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러면 가족이 다 힘들어진다. 가족이 힘들어진다고요? 저는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언니가 뭘 못 받았어? 언니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은주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어머니는 은주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은주만이 참았지. 언니한테 다 양보하고 살았잖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제가 악당이 되고 거짓말하는 은주가 피해자가 됐어요. 이게 가족이었을까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본 게 분명해요. 은희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마음이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이제 그만 좀 하자. 응? 예민하다고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신 거겠죠.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우신 거였을 겁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속삭였어요. 아버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들려오는 건 제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대답하실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피하셨고 은주는 전보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할수록 저만 고립됐어요. 친척들도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내가 들었는데. 너가 은주한테 유언장 문제로 시비를 건다며. 그런 건 아니야, 그치? 삼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언장이 이상해요. 에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냐. 동생한테 양보 좀 해. 네가 언니잖아. 언니가 참아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욕심 많은 사람, 동생을 괴롭히는 나쁜 언니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퀭하게 빠져 있었죠. 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겪는 배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버님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요양병원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따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도장이 바뀌었다. 유 원장은 내 손으로 쓴 게 아니다. 진짜 마음은 첫째에게 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고 은주는 이미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가게도 운영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요양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따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간호사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달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양심이 너무 아파서요. 이게 뭔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잠깐 의식이 돌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셨다고요? 그날 제가 야간 근무였거든요. 307호실에서 불이 켜진 걸 보고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깨어 계셨어요. 정신이 약간 혼미하셨지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녹음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걸 남겨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아버지 목소리가?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차은주 씨가 와서 인감 찍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이 파일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간호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이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게 진실이니까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내 이름은 차민수다. 지금 2024년 7월 15일 밤이고 나는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 도장이 어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유 원장, 내가 쓴 유 원장은 3년 전에 쓴 거다. 은희에게 집,
은주에게 가게 반반이다. 그게 내 마음이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은주가 왔었다.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의식이 흐릿했다. 아버지도 아셨던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막을 수 없으셨던 거죠. 유 원장, 바뀐 것 같다. 내 손으로 쓴 게 아니다. 누가 바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단호했어요. 내 진짜 마음은 첫째, 은희에게, 아니, 둘 다에게 있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들렸어요. 은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진실을 밝혀라. 부탁한다. 그리고 녹음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간호사도 옆에서 같이 우셨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이걸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어요. 분노도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건 싸늘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신. 이제 알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저는 그 부탁을 지킬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고 제 무기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수첩, CCTV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녹음 파일. 결국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무효로 판결합니다. 그 순간 동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수첩, CCTV 캡처 사진, 간호사 진술서, 그리고 아버지의 녹음 파일.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차은희 씨,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 원장.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수첩을 넘기고 사진을 보고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 원장은 내 손으로 쓴 게 아니다. 진짜 마음은 첫째에게 있다.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은주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증거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은주와 마주쳤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유롭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도 방청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차민수 씨의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또한 피고인 차은주 씨가 고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하며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을 통해 본인의 진위가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2024년 7월 14일자로 작성된 유언장을 무효로 판결합니다. 고 차민수 씨의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고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섰을 때 은주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언니, 돌아봤습니다. 은주는 울고 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평생 언니 그늘에 가려져 살았잖아. 아버지는 항상 언니만 칭찬하셨고 나는 투명인간 같았어. 은주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나 좀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은주도 상처받은 아이였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됐죠.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배신한 거야? 언니를 속인 거야?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동생, 함께 웃고 울었던 가족.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은주야,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 너도, 나도. 하지만 너가 선택한 방법은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은주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다는 안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집도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모두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더 사랑받고 싶었죠. 그 욕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고 저는 정의를 지키고 싶어서 가족과 싸웠어요.
어머니는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침묵했고, 결국 우리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은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 말을 믿지 않아서, 네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어머니, 엄마도 무서웠어. 진실을 마주하는 게 가족이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미 무너져 있었구나. 어머니는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제 앞에서 솔직하게 저도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은주와의 관계도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거짓 앞에서 절대 입을 닫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니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정의롭게 살아가리라.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 모습으로 1년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에서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유산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곳입니다. 은주와는 아직 어색합니다. 가끔 연락이 오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어머니는 이제 두 딸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려 노력하세요. 늦었지만 변화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제삿날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하지만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함을 참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편이에요. 저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차은희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